예, 설날 바로 전날입니다. 보시다시피 길거리가 굉장히 한산합니다. 다들 이제 고향으로 설새로 가셨겠죠. 오늘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수원의 전 사장, 한국출애본연합회 전 사장 정재훈 사장님께서 대한상공인당을 창당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경주의 그 소상공인들이 옛날의 그 의리를 잊지 않고 정재훈 사장을 지원한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하고도 이제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휴넷 회장으로 근무를 할 때 한수원에 가서 특강을 두 차례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또 저희 청춘합창단이 한수원의 경주 페스티벌에서 인순 씨와 함께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전보다는 오히려 페이스북 친구로서 그분의 그 감성, 또 자신의 업무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을 평소 존경해왔고 서로가 격려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라서 창당 소식을 듣고 제가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로, 어떤 이유로 창당을 하게 됐을까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참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나설만한 분이 나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양당 정치 구도라는 게 너무나 국민들이 식상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래서 정말로 진짜 그동안 관료로서 또 테크노라트로서 또 사회적인 많은 그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또 한수원도 정말로 뻔듯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분들이 당을 만드는데, 그것도 이름이 대한상공인. 대한상공인당.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지었는데요. 대한이라는 것은 저희 그 고조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것보다 대한이라는 말을 쓰자. 대한. 그 원리는 거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당이지만 그 소자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제 길어져서 그렇죠. 대한상공인당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당입니까? 플러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그룹핑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 타겟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정치라는 게 정말 소외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정치가 돼야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구제를 받고 또 리리프를 받으면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큰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립민법을 위하는 길이고. 창당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좀 급하기도 하고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언제부터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작년 한 9월 이후에 한 것이고요. 그래요? 그 전에는 가끔씩 2016년이나 2020년이나 이제 영입 제의를 받아본 적은 있는데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양당제가 고착화되면서 도무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권력 투쟁 내지는 해거리 정치로 변화돼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이제 소상공인들, 또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그 쉽지 않은 그 결단 같은데,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여생을 지금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묵묵히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그 사장님 잘 극복하시라고 지금 보고, 오늘 제가 또 감동을 하나 받은 것은, 그 경주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의리를 지킨다고, 또 우리 그 정재훈 지금 공동대표님으로 계신가요? 지난번에 이제 발기인 대회에서 이 공동 창당 준비위원이 이제 4분인데 그중에서 대표로 선출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시지.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걸 보고 참 진심이 통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지금 회장님 말씀한 대로 진심이 통한다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 때 이제 사실은 과장이 되기 전에 자기 시간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과장 때부터 예쁜 보고서를 쓰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말고 행사 잘하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보다는 현장을 잘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과장 때부터 다 합하면 2,700군데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특히 이제 13년 전에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때 SSM 나오고 막 자살하시는 분들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당시에 산업정책국장을 하다가 이제 차관보가 돼서 그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이제 대기업 편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천 경제부처에서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재에 나서서 지금의 의무휴업제도 이거를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기업편을 들 걸로 이제 기대를 예상을 했던 분들이 제가 이제 재래시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한 13년 지켜보셨다 그래요. 그 뒤에도 저는 이제 공무원 할 때도 그렇고 키아트 원장 할 때도 모든 선물은 다 재래시장에서 샀고요. 또 제 스스로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한선에 갔을 때는 또 예산도 있었기 때문에 매달 성동시장과 이제 그 중앙시장을 다니면서 한꺼번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치 장을 보면 그 장 본 걸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물품을 공급을 해드렸고요. 제가 퇴임하던 달에도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경주의 이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더 많이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거죠 현상이지만은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지금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통하는 그 사회.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그런 어떤 정의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약자를 돕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이 선한 마음들이 거의 대부분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현재 뭐 이제 어쨌든 양당 체제라는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정치 공학적인 그런 어떤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그 정치를 이제 그 경원시하고 싫어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립민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저 된다고 지금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표님의 그 뜻을 어떻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 알리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어진 관건 중에 관건인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워낙 단체도 많고 덜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언론이나 방송 노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위 분들한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방법들이 동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 스스로가 여러 군데에 노출이 돼서 강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수원시장에서 다녀왔는데요. 너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좀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입당 원서도 받고 발기인 신청 동의서도 받고 그랬는데요. 진심은 통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요. 또 10년 전에 제가 이제 알뜰주유소를 추진을 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이것은 그 고위 관료가 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마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갈 거다. 그래서 국무위원들도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4대 정유사를 상대로 해서 알뜰주유소를 끝까지 관철을 했고 그 와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또 그때 블랙아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매개로 해서 정유사사가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알뜰주유소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데 기여를 했고 지금은 1200개 정도가 1200개나 됩니까? 하나만 생기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정유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기름값을 함부로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시네요. 또 10년 전에 또 한 가지는 도무지 일본과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대로 우리가 조립해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매출로는 좋지만 언젠가 크게 한번 당할 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WPM, 월드 프리미엄 메탈 이 사업을 10개를 골라서 세계에서 1, 2, 3위 안에 드는 걸 만들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일본에서 수입하면 잘 되는 거고 또 그걸 왜 대기업에 돈을 주느냐. 대기업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앞장서면 같이 연구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돈을 그렇죠.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는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일본이 그러게, 맞아. 반도체 소재를 갖다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상을 하면서 마음이 울컥을 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고 그때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몇 개의 그 소재는 저희가 방어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그때 위기였어요. 동시에 이 아주 잘 나가는 하이엔드 R&D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2011년에 착안했던 것은 왜 R&D라는 게 이 경제적인 동기만으로도 흘러야 되는지 그게 지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R&D를 주창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안전, 그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귀가 안 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R&D를 많이 이제 시작했고요. 네네. 이게 지금 몇 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공직에서 그만두고 난 뒤에 증액이 안 돼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네. 또 다시 기회가 되어서 제가 여의도에 들어간다면 R&D라는 것은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지만 사회 저변을 따뜻하게 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반드시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R&D 예산을 많이 깎아버리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쨌든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정당은 어쨌든 파워가 있어야 되고 예. 그 파워는 국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목표라든지 그런 비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잘해야 국회의원 서너 명일 텐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본 양당은 계보 정치를 넘어서 굉장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제3지대가 자연스럽게 조금 열렸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제3지대가 제대로 열리면 제3지대 안에서 다시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래서 스윙보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스윙보트로서의 힘만 저희가 축적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유럽이든 남미든 모든 국가들 한미일 이 세 나라만 양당제 또는 일본은 일당제니까요. 아, 네네. 그 질곡 속에 갇혀 있고 모든 나라들이 다 다당제입니다.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프랑스도 다당제고요. 그렇죠. 내각제에서 가장 앞서가는 독일도 다당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한. 제3세력의 다당, 그 스윙보터의 파워, 다당제가 조금이라도 정착을 한다면 저희는 3명, 4명, 5명 가지고도 그럼요. 충분히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그 동감입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이제 뭐 이번 선거 제도가 예. 그 비례 뭐라 그러죠? 준연동형 제도. 연동형 제도 그거로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땐 기회가 더 있을 수가 예,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당에 대한 어떤 그 득점 이것만 많으면은 예, 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공천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내보내고 지금 하셔야 될 텐데 예. 지금 어떻게 그 영입 인재들을 뭐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그 구상해 두신 게 있겠죠? 예, 지금 그 우선은 그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분들의 추천도 받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 무소속 의원님들 중심으로 지금 영입 작업을 생각을 하고 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앞으로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곧 그 거대 양당의 탈락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그분들 중에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럼요. 있을 수 있어서 그럼요.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시네. 몇 분은 지금 관찰 리스트에 놓고 때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네.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그 정치 선거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쨌든 목표하시는 그 의석수를 확보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이 역할을 지금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정치 제도의 변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당이 똑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부분을 대표하는 비례 의원을 영입을 해서 모셔갔습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맞아요. 끌고 갔기 때문에 네네. 네. 성과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놓은 대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현장을 전혀 이해를 못 맞아요. 네, 현장 감각이 없고 통하지 현실성이 않는 없고 얘기들 계속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탁상공론이죠. 그래서 뭐 저도 생각에 지금 다당제가 할 때도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대한상공단 같은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가 전적으로 좀 위하는 예. 그것이 결국 나라를 위한 길이거든요. 저희는 소상공인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네네. 그다음에 간호 인력들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특고라든지 소방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봉제인들 이런 분들을 다 묶어서 그분들을 위한 개별 입법을 하나하나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행정관료로서의 그 많은 경험이 있으실 네. 테고, 그동안 행정관료로서 국회에 그 돌아가는 그 상황도 잘 네.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 활동이나 이런 어떤 정책 그 제안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그런 역량이 좀 있을 것으로 저 기대합니다. 넘어지기는 해도 뒷걸음 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요. 제가 잘 알죠. 그러셔야죠. 예.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로 건전한 그런 어떤 그 정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그 행동력이 있는 네. 그런 비록 작지만은 그런 네. 정당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이 뭉치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한 파워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초롱성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저 KBS 같은 데서 안 부르시나요? 예, 그분들은 지금 다른 쪽 양지를 많이 바라보고 계셔고요. 서서히 문의는 옵니다. 문의는 오는데 자기들이 먼저 하기는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2월 중하순으로 내려가면 뭐 이색정당 뭐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코너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혹시 힘이 된다면 좀 돕도록 하겠고, 권덕TV 비록 미미하지만은 저희 시청자들께도 그런 좋은 뜻이 많이 알려져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정재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끝내고 로비라운지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편집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슴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양당 정치라는 그런 어떤 정치 제도화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고통들을 생각하면 이런 실질적인 정당들이 좀 많이 좀 나와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이 정권을 잡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벤처, 스타트업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참 그늘진 곳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 이런 분들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많이 좀 알려져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권덕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